관에서도 그 신뢰성을 보다 더 확고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저한테 직접 인터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재복 기자가 또 활동하면서 1차, 2차 전부 다 보상돼서 기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마 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행정소송 심판에서도 부정적인 얘기가 도는데 제가 직접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면을 쳐가지고 우회 공작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우회 공작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 공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무제트를 직접 들락하는 전선 공작이 있고 제3국을 통해서 북한에 침투하는 것을 우회 공작이라고 합니다. 그 담당 공작원이 유재복입니다. 저는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되기 전까지는 대무제트를 들락했습니다. 저는 대북 공작을 30여 년간 하면서 전선 공작, 우회 공작만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도 실질적인 사항을 그대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재복 기자는 국가 유공자들이 전부 다 국가 유공자증 하지만은 유재복 기자는 특수 임무 수행 유공자로 딱 국가에서 칭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몇 명은 안 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일을 했는 데 대해서 우리 국가 유관 부서는 보상에 대한 것은 조금 인색하지 않나. 마지막으로 유관 부서에 충분한 보상을 해줄 것을 여러분 앞에서 제 나름대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초로 영화 풍경을 기획해 주신 김진홍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홍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출판사 뭐 전부 우리들의 모임하고 색다른 출판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순수한 출판 기념회에 이렇게 오시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출사 의뢰를 받고 대본을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한 거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굴곡의 역사를 겪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쉽고 가슴이 아픈 것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동족이면서도 서로를 적극으로 대처하는 분단 국가라는 점입니다. 아까 배 기자님이 북한 다녀오신 지 28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죽자 한국의 사회에서는 저도 사실 좀 이러다 혹시 통일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더 꼭꼭 싸맸고 정책적으로나 한국은 김일성의 죽음을 외신을 통해서 들어야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전에 김일성이 죽었다는 오보가 2번 정도 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의 지원을 북한에 보내게 되면 금방 탄원할 것을 고민해서 민간인이자 대기자인 유재복 대기자를 김일성의 죽음을 직접 확인해보라는 특명으로 북한의 사제 땅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에 유재복 대기자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가면은 살아서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이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충성심과 또는 애국심으로 영문도 모르는 어머니께 2번 절하고 북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북한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되게 진짜 비밀이지 않습니까? 북한 가서 죽으면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이죠. 서슬퍼런 북한 요원들에게 죽음의 위험도 받았지만 그만이 가진 강단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고 이제 고희를 지난 지금 그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의 관계는 1950년 이후의 일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통일 정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출간하는 이런 책들을 많이 보시고 이야기하지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대한민국의 통일도 가까워질 것이죠. 저는 대기사님하고 이걸 영화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많이 선전해 주시고 읽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한일 합작으로 영화 박정희를 제작 중인 김상수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뒤에서 오고 계십니다. 네. 네. 도쿄 주식회사 GOD 엔터테인먼트 소속 영화 감독 경주 김씨 대림고파 김상수 오스카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년이 돼서 이 특명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난 결론은 이 소설은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사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영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일본 문무성 국비 장학생 자격이어서 그 게이오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다 끝내고 일본 회사에서 이제 일을 계속 지금까지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얼마 전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 시나리오를 제가 등록을 해서 우리 주식회사 GOD에서 제작 발표를 했습니다. 도쿄 프레스 사이와이웨조의 도쿄 프레스센터 니폰 프레스센터에서 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 상케이 스포츠, 야후 이렇게 이외에도 수많은 언론사에서 박정희 대통령 영화 제작을 도쿄 GOD 엔터테인먼트에서 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너무나 큰 지원과 환호 소리가 있었습니다. 다 기사로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영화 제작에 이제 돌입하고 있는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 영화와 이 특명을 비교해 봤을 때는 물론 박정희 대통령 영화도 할리우드도 들어오고 그런 프로듀서들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게 끝나면은 좀 제가 어떤 좀 프로듀싱 관련해서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을 영화를 하면 배우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감이 떨어지고 영화 주인공은 본인이 영화 배우가 돼서 데뷔를 해서 본인이 주인공을 하지 않으면 이 영화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경북대학교 불교대학장을 역임하시고 100여 개가 넘는 명예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셨던 서경보 스님이 창간하신 지 43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일봉선교종 불교신문 일봉신문 서병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편 소설 특명을 집필해 오신 우리 유재복 대기자님을 축하하면서 우리 다 함께 큰 박수로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앞서 여러 인사님들께서도 유재복 기자님의 그 활동 사항과 또 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영상을 통해서 유 기자님의 걸음길을 보셨습니다. 시간 관계상으로 저는 유 기자님에 대한 프로필을 생략하고 제가 유재복 대기자님과의 인연은 30년 전입니다. 같이 기자 생활을 같이 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딱 끊겼어요. 알고 보니까 혼자서 아주 그냥 러시아, 중국, 북한을 오가면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큰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이번에 특명이라는 이 소설을 저는 미리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야 대단한 친구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국민 가수 현미 가수가 몇 년 전에 TV를 통해서 북한 가족들을 만나는 이 장면도 우리 유기다님이 참 소개를 했다는 것을 이번 소설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TV나 또 일본에서 또 감독님이 오시고 우리 또 한국에서도 감독님께서 이 특명이란 이 소설을 가지고 또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또 만든다니까 아마 이 대히트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 기자님께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 영화가 하루빨리 제작에 대해서 천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책이 전국으로 국내적으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또 홍보하고 저도 또 많이 우리 불교계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책이 한 10판 이상 나오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책만 나오면 뭐답니까? 책이 많이 팔려야 되는 거죠. 앞으로 또 우리 유재복 대기자님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 이 자문위원을 이명박 대통령부터 쭉 지금까지 현 대통령까지 자문위원을 미쳐갖고 통일에 관한 이 건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같이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 남북통합 국민운동본부 이장희 상임대표님을 대리하여 황진규 공동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 유재복 대기자님하고 남북 병행 문제로 한 30수년간을 함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특명이라는 소설 출판을 축하합니다. 우리 유재복 기자님은 첫째로 북중을 여러 번 연합동에서
동부와 통합, 또 남북의 통합 이런 활동을 많이 가까이서 많이 봤습니다. 둘째로 또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의 뿌리가 깊은 맥락이 있는 그런 학교들의 뭐 살비나 뭐 할비나 이런 군데에서 명예교장도 맡고 그런 학교를 지원해주는 그런 우리 한국의 민족의 뿌리를 찾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명에서 보다시피 아시다시피 우리 전 김일성 수석을 시신을 본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많은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해왔다는 것이 또 대단한 방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유재복 대기장의 출판을 거듭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많은 헌신들 저버리지 마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 천지일보 천지TV 대표이신 이상면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영상으로 저도 이 자리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19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이죠. 사망을 했고 1994년 7월 25일인가 같은 달 김일성 주석과 김영삼 당시 전 대통령과 남북 간의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약속이 됐고 계획이 있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이제 사망을 했죠.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거지요. 네? 네, 심근경색. 근데 이제 소문에는 여러 가지 암살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모든 정보망을 여기 지금 훌륭하신 그때 당시에 어떤 증인도 계시고 북으로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긴박한 상황, 국가 정보력으로도 김일성 사망에 대한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글로나 모든 영상이나 자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셨고 또 특명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도 확인하신 바와 같이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일을 과연 누군가 실행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다른 분들은 많은 그 인연의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유재복 기자님과 한 몇 년밖에 지금 만남의 연이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저도 어떤 약간의 특수 임무에 관한 그런 경험을 가졌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귀를 기울여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 실화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간 이야기처럼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여기 앞선 그 축사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가히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를 들어가면은 죽는 거죠. 죽을지 살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감기가 독감이 많이 와서 여기 지금 침이 자꾸 말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605년도 17세기 초죠. 세르반테스가 지은 그 동키호테라는 그 책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망상과 현실 속에서 기사도 정신, 어떤 그런 용맹스러운 조금 낫습니다. 그러한 그 당시에 그 동키호테라는 그 책이 우리 문학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그야말로 긍정적인 동키호테상, 그 기사도라 그럴까요? 그 용맹함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때의 상황을 해결해 줬다는 이 사실을 하나의 친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라는 것을 이 틀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 있는 계신 여러분들을 넘어서 온 국민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꼭 해봐야 되는 이유는 지난날에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까지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져 왔다.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한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을 엄청난 하나의 대사건이고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길입니다만은 이왕 나왔으니까 언론인으로서 한마디 또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반도의 이 현실이라는 것을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직시를 해봐야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중동 사태 이런 것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혹자들은 어떤 예견된 하나의 그러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진정으로 이 지구촌에서 가장 무서운 화약고가 있다면은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정학적으로나 운명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그러한 현실인데 이런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동키호테, 기사도 어떤 용기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출현을 우리가 기대해보고 또 그러한 어떤 용기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꼬이고 막히고 있는 이 현실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축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 의미를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재복 기자님 곧 상영될 그런 영화의 주인공으로 꼭 출연하셔가지고 배우가 또 되기를 빌어받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 호림안보협의회 정규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축사 남북이산가족협회 회장이시며 우리 호림 특수부대의 우신인 사단법인 호림안보협의회 이사신 유재복 정경 포커스 대기자님의 특명 출판 기념에 증하여 아직도 성천하지 못하고 부천을 떠돌고 있을 호림 특수부대의 슬픈 선배들의 영령과 현재 호국안보의 최일선에서 고군부투하고 있는 호림안보협의회 회원님들을 대신하여 해부에서 올라오는 힘맺힌 축하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남북분단이 이제는 80을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그 오랜 세월 전 민족을 갈라지게 하고 국토를 두동강이 된 그 본융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목숨을 건 동통행을 감행하여 성공리의 임무를 완수하였던 유재복 영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름조차 부리가 역겨운 원흉은
과거 제가 서대장을 하던 시기 1986년 11월 17일 휴전선 북계군 지정에 조기를 걸고 장송곡을 울리며 자신의 죽음까지도 대남 공작과 선전 선동에 이용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지라 1994년 그자의 죽음을 직접 확인해야 할 절실한 정보적 요구성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내빈들께서도 그때의 상황이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에 군에 복무하셨던 분들은 비상이 걸리고 군 내부가 완전히 야단법석이 났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 특명작전, 특명공작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목숨 걸고 사선을 넘은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이제는 남북의 문제가 해결되어 대립에서 평화로 가야 하지만 지금의 남북은 이제 아예 갈라서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내의 자유와 민주주의 조사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니 유재복 대기자의 가슴은 찢어지게 아픕니다. 임무를 완수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목숨을 건 노력과 희생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당시 그 일을 담당하였던 책임감 있고 훌륭한 공작관의 증언에 의해 겨우 특수임무 유행 유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지 영웅을 천대시하고 심지어는 깜방에 보내면서 간시배들과 몰입배들이 판을 치는 산적 소굴 같은 나라가 되었는지 통탄할 따름입니다. 죽은 영웅들은 말이 없고 살아있는 협작꾼들이 가짜 영웅 행세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루라도 이 나라가 편할 날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지금도 국가부와 민족의 아픔인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 없고 백 없는 어렵고도 힘든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유재복 대기자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격려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특명히 세상에 나오게 되어 비록 이 한 권의 책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 전선을 공고히 하는 특별명령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한수로서 특명을 공감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한국전사 유재복 전사에게 바칩니다. 나라님 백성 저버리고 저만 멀리 도망가버리고 의병이 떨쳐 싸우던 강산은 산성이 붙여집니다. 바다의 외로운 잠수는 12척으로 싸우고 힘없는 백성들이 피투하며 나라를 지킨다. 바다에 맹세하나 어령들은 처량이 신음하고 산에다 맹력하나 초목은 말라 비틀어졌도다. 적 화살 능히 피할 수 있었거늘 아군 도끼날이 목덜미를 짚거나 후국 전선에는 핏물이 흘러 물결을 치는도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북파 특수임무부대 사단법인 올림안보협의회 회장 정규표. 네, 감사합니다. 이어주 전널 BMG 네트워크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어 끝으로 유재복 회장님께서 1997년부터 명예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중국 하얼빈 도리조선족 학교를 대표하여 홍이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하얼빈 도리조선족 학교는 1909년 4월 안중근 의사께서 설립하신 학교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는 중국 하얼빈시 조선족 도리조선족학교의 교사 홍이숙입니다. 먼저 저희 학교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저희 학교는 안중근 의사와 그의 동지들께서 세우신 학교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차단하기 직전에도 잠시 머물렀던 유서 깊은 학교입니다. 유재복 선생님은 저희 학교의 명예 교장이십니다. 20여 년간 저희 학교의 명예 교장으로 계시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정말 고마운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특명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들도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춤을 내걸고 국가의 사명을 완수한 이 특명이 널리 세상에 알려져서 그의 위대함이 빛을 뿌리고 좋은 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축하하는 마음 가득하시겠지만 축사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의 특명을 받고 북한에 침투하여 김일성 시신을 확인한 유재복 관행인의 임무 수행 과정을 잘 정리 집필해서 멋진 글로 엮어주신 한림대학교 교수이시고 소설가이신 김기우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해주셔가지고 특명이 정말 나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을 하셨고요. 간략하게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정리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재호 선생님을 뵌 지는 한 5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작가회의 아름다운 작가라는 책을 편집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끔씩 이제 이재호 선생님 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를 보고 이분 정말 담백한 시를 쓰시는구나. 정말 진실되다. 정말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제 그 다음에 장학인가요? 거기서 시화전을 했습니다. 야외 시화전을 했는데 또 축복을 하셔가지고 좋은 시를 내셔서 시 낭송도 하시고 그리고 신앙송회가 끝나고 방송하는 자리에서 보답하는 우리가 방송을 나눴습니다. 거기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명에 관한 편편의 이야기가 막 불길이 타오르면서 영상처럼 막 저한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이걸 적으셨나 할 정도로 굉장히 스파이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는 허구인가 그런 우리가 글 쓰는 사람이 의심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강한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 초죠.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선생님께서. 특명 자료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인생 서사가 담긴 그런 연대기적인 메모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3.27 주의 시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책을 못 보냈는데 조언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꼼꼼히 읽고 조언의 메일을 보냈는데 당장 전화하셨습니다. 메일을 읽고 책을 내고 싶다. 멘토로 나오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명을 받고 2계절 동안 열심히 썼습니다. 제 상상력은 선생님의 실화, 선생님의 인생서사에 비하지 못합니다. 제가 소설을 좀 씁니다. 문장이 좀 나쁠 줄 안다는 사람이지만 선생님의 실화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책으로 나오지 않으면 좀 아깝고 지금 책이 나왔으니까 많은 후손들, 후학들이 기리고 줘가지고 우리의 과거, 선생님 삶 자체가 보니까 우리 근현대사를 압축한 청년, 중년, 장년을 압축한 그런 인생 서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어떻게 엮은 건 아니고 선생님 시가 고지옥대로 제 알량한 문장을 썼는데 우리 후손들이 후학들이 있고 과거, 지금 앞으로의 그 조국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많이들 경각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신 유재복 정경 시사 포커스 발행인이시고 대기자이시며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오늘 참 제가 그 앞에 계신 분들의 축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28년 전에 했던 일들이 이제서야 책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 과정이 비밀이었던 비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여기 오늘 저희 동생이 와 있습니다만 동생, 형제, 부모, 심지어는 저희 자식들까지도 제가 비밀로 하고 왔습니다. 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만약에 그때 제가 가가지고서 정말 첫 방북 때 제가 2번을 갔다 왔습니다. 평양을. 1차가 96년, 2차가 98년도였는데 1차 때는
북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지만 당시 통일원 정부가 허가를 안 했습니다. 광복 허가를. 왜? 너무나 남북이 지금보다 더 긴장된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하는 말들이 위험하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기관 측에서 3대2로 결론이 난 겁니다. 3은 가지 말아라. 2는 가긴 가는데 만약에 못 오면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분명히 돌아온다. 분명히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참 최초의 제 일생의 역사적인 방북을 제가 96년도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6월 18일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다가 참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3일 만에 방북증이 없는 그런 없다 보니까 참 위기를 겪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는 이 책에 다 나오고 이제 2차 때 이제 그 평양교회단 2000년도 6월달에 북한의 평양 선거수단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추진하면서 이제 실제 업무는 이 김일성 출신을 참 확인하라는 특명을 받아서 제가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뭐 후회도 없고 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날씨도 추운데 많이들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아까 제가 좀 소개를 드리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몇 분을 더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호 교수님이 소개했지만은 제가 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에 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양주지부에 임성용 회장이 오셨습니다. 임성용 회장. 저 뒤에 계십니다. 예.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오시오. 우리 김 회장 잠깐 나오세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정기영 시사 포커스의 상임 고문으로 활동하시면서 참 제가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물심 장면을 주신 우리 노영화 상임 고문이 계십니다. 노영화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저하고 같이 30년 동지로서 이 남북의 일을 같이 온 한국전기안전공사 개성지사장이 오셨습니다. 저 뒤에. 네, 우리 김광석 지사장.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순서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하기 전에 잠깐 사진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위에 사진이 제가 이제 98년 6월 18일 날 96년 고려항공 평양에 가기 직전에 비행기 트램에 오르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평양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만수대 김일성 동상 있는 언덕에 갔던 거고, 요 네 번째는 빨간 별표의 6.19 차량인데 저 차는 사실 이번에 이만가 프로들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중 회장이 북한에 1,001마리 소를 갖다 주고 다시 판문점으로 돌아오실 적에 저하고 똑같은 번호판 틀려줘요. 빨간 별처럼 그 차를 타고 온 차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제가 서재벌 초대소에 갔을 적에 그 초대소에서 일했던 공무원들, 청소 담당, 빨래 담당, 여러 담당들입니다. 네. 그리고 저 위에는 만영대, 김일성 상가구, 요 두 번째, 저게 바로 이제 김일성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입니다. 저기 맨 꼭대기 북한 깃발 그 밑에 그 당시 김일성 혼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시신이.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는 당시 12살 먹은 학생이 저한테 조국 통일이라는 효를 준 거고, 요 사진은 묘양산의 영명원입니다. 바로 여기서 김일성 주석이 심근경색으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요 상어나, 저는 이제 불교 신자다 보니까 묘양산 상어남에 가서 주제 스님과 사진을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너무나 기쁘고 참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시에 너무나 감사하고, 어쨌든 앞으로 이 특명 이 책을 좀 많이 읽어주시고, 전국 서점에 지금 다 깔려있습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좀 많이 읽어주시고 선전하시기 바라고. 자, 우리 또 여기 편집국장 이효진 국장 계십니까? 나오세요. 예. 제가 우리 이 잘생긴 미남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효진 국장은 저하고 15년 전에 중국의 최고 언론기관 인민일보 한국편을 같이 창간했던 당시 발행인 편집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또 큰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우리 멋진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모시겠습니다. 잠깐 한마디 해주세요. 예. 또 우리 대 기자님 잘 모필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정경시사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축가 등 연주를 해주실 분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공연에 앞서 유재복 발행인님의 친형이시고 또 서예가이신 유재호님께서 보내신 용자 휘호 작품을 갑진년 새해 기념으로 유 발행인님의 친동생분께서 발행인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형제인데 제가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큰형님은 일찍 가시고 지금 사형제가 남아있는데 제 후에 형님이 한 3년 전에 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못 오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 형님께서 바로 집일 때 아우를 통해서 이렇게 이 용전을 보낸다고 합니다. 예, 올해도 용띠니까 올해 또 용띠고 제가 또 이제 용해의 용띠 그래서 보내왔습니다. 예. 저희 박 형님이십니다. 청룡이 나르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 행사를 먼저 특명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유재복 기자님의 누님으로 불렸던 고 가수 현미님이 계셨죠. 오늘 특별히 그분의 양딸 가수 연정님이 출연하십니다. 현미님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5분. 예, 한 5분 정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50. 선생님을, 대 기자님을 만나뵌 것도 운연이고 인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우리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그 너머라는 시를 하고 뭐 시인 활동하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그 너머라는 그 생각이 어쩌면 우리 대 기자님의 생각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대 인연으로 이게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주도에 있을 때 뵙고, 그리고 제가 한국설 초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대 기자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지금 대 기자님하고 하는 일을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공통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뜻을 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특명 이야기는 작년에 또 불호에 있는 선생님 그 사무실에서 일전에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오늘 이렇게 이런 아주 뜻깊은 출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멀리서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대 기자님의 특명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진짜 우리 대 기자님이 생각하는 그 큰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공연 순서가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공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 가수 현미님의 양따님이십니다. 가수 연정님이 나오셔서 현미님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네. 누르시면 됩니다. 네. 박수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운데로 나오시죠. 무대 올라오시죠.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박수 나와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려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에요. 우리 대기자님 애쓰셨습니다. 저는 이 책 발간되기 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수고하심에 그냥 감동을 했어요. 드디어 출판을 하시고 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서 또 이게 또 좋은 드라마나 영화로 됐을 때 제가 존경하던 선생님께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서 저를 같이 했거든요. 오늘은 현미 선생님의 보고 싶은 얼굴을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거 잠깐 한 소절만 할까요? 네. 아시죠?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맞습니다. 얼마 전에 딱 한 달 하고도 19일이었으니까 지난달에요. 새 곡이 나왔어요. 우리 떠나님들 그리워하는 저한테는 또 현미 선생님께서 떠나셨고 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제 곁을 떠나시고 그래서 그 아쉬움을 표현하는 노래로 돌아올 수 없나요? 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거든요. 신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하면서 이 애틋한 내용을 함께 들으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나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가볍게 박수 주셔도 돼요. 한번 살짝 키워주셔도 됩니다. 그대가 너무 그립습니다. 천주고 떠나 얄민 사랑하는 밤 지금은 내 곁을 떠나고 없지만 사랑은 지울 수가 없네요. 이별했다 보고 싶은 그 사람 바람만 보아도 옆에만 있어도 행복했던 날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눈물이 흘러요. 돌아올 수 없나요? 맞습니다.
성악과와 국제신학대학원 실용음악과를 졸업하신 김태은님의 가곡 통일의 꿈과 초혼을 오카리나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거기 그 추가로 하는 그 취소가 좀 어려운가요?